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많이 시끄럽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거는 싹 밀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변형만 줘서 좀 살기 좋게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걸 보고 바로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저도 낡은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 리모델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수많은 이렇게 사업자들 이렇게 보죠. 사장님들 하고 제일 저가에 잡았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참 그때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 우리나라의 넘버원입니다. 모셔봤습니다. 집닭의 박성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를 도와서 오늘 우리 부동산 맡고 있는 서충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타까우시죠? 저처럼 네, 너무 많죠. 그런 분 많죠? 예. 예.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얘기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집닭입니다. 네. 회사 이름이요. 집닭. 닥터.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집닭이라는 회사는 집닥터의 줄임말이고요. 네. 예, 그냥 집에 좀 의사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인데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이제 고객과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좀 더 좋은 고객 또 좀 더 좋은 업체를 찾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집닭이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이제 집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것을 시공을 해야 하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자분들이 사장님들 네. 뚝딱뚝딱 사장님들이 계셔요. 그 가운데에서의 이 거래 그 서로 간에 매칭을 해주는 서비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얼마 정도 이렇게 거래를 했습니까? 이제 만 4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네. 뭐 총 공사 의뢰 금액은 한 2,800억 정도. 아, 금액상으로. 예. 그러니까 한 건당 공사가 네. 아시겠지만 몇천 단위로 예, 들어가기 뭐 때문에 적게는 2, 3천에서 많게는 그렇죠. 뭐 1억도 억 단위. 가고 예, 막 그러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공사는 한 4년간 그 정도로 이제 좀 했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지금 뭐 부동산 경기도 그렇게 좋지도 않기 때문에 고쳐 쓰자라는 고객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이제 뒤에서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집닭 창업하신 지가 이제 만 4년 됐죠. 네. 어떻게 해서 여기를 또 창업하게 되셨습니까? 뭐 시작은 참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제 19살 때부터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좀 이제 일을 했었고요. 네. 20대 초에 이제 좀 인테리어 회사를 조그맣게 창업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고객들을 만나고 뭐 고쳐도 보고 뭐 돈도 좀 벌어보고 그런 중에 좀 더 꿈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 대행 업을 했었고 거기서 좀 더 남자답게 좀 크게 한번 성공하자. 그래서 이제 시행까지. 예. 해운대에 이제 시행을 하다가 야 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만치 않죠. 예, 부도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아. 큰 이제 빚을 지고 다시 이제 인생 도전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기를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다 자랐는데 네. 이제 서울로 오면 왠지 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사실 저를 잘 모르잖아요, 이 동네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어떤 일이든 가장 밑바닥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까지 됐는데 창업할 때도 빚이 많고 월세도 밀려 있고 사실 자본금이 없어서 창업을 좀 못 하고 있었어요. 한 예. 7년 정도 못 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좋은 엔젤 분들이 투자를 해두셨고 그게 이제 집닭 주식회사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됐고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진짜 좀 덜 먹고 덜 쓰고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 작년까지 뭐 투자 금액도 한 200억 이상 받았고 많은 고객들과 또 많은 관심들 속에서 저희도 잘 크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집닭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그냥 그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예. 기자님도 이제 앞으로 경험을 하시겠지만 소비자들 인테리어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당한다 이런 인식이 많이 돼 있는데 이쪽에서 좀 고객들이 좀 웃고 좀 행복하고 참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이제 열심히 집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분 좀 눈이 초롱초롱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경험자예요. 네,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는데 네.
잔금을 안 주면 공사를 나머지 안 안 하시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맞아요. 하다가 억지로 줬어요. 네, 그다음부터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야, 그래갖고 뭐 억지로 안 온다든지. 억지로 해서 집을 마무리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하자 나면 돈 계속 들어가고 일찍 만났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 대표님은. 너무 좋았겠죠.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런 걸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좀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아파봤으니까 아프다기보다는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 정확히 이제 업계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리버데일링 시장이 각광받는다. 네. 이유는 뭘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 또 집의 소유욕은 또 있고, 그죠? 네. 근데 집값은 뭐 알다시피 계속 물가는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있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나이가 되면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제 열심히 알뜰살뜰 모아서 이제 집을 소유하잖아요. 그때 이제 내 집의 어떤 꾸밈을 이제 처음 하게 되고 또 국민소득도 3만 불 이제 넘었기 때문에 요즘 좀 트렌드가 나만의 공간에 좀 나만의 어떤 그 트렌드를 가지고 굉장히 좀 알차게 꾸며보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해야 되겠고 또 동네 인테리어 업체나 아는 지인들 통해서 소개받아도 나를 만족시켜 주는 데가 그닥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IT 시대에 또 맞게끔 앱으로 또 많이 알아보시고 이렇게 많이 의뢰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집닭도 앱으로 예, 되는 웹 건가요? 앱 있습니다. 아, 우리 휴대폰 혹시 갖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그 앱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제 요즘 다 이 앱에서 구현이 되니까 네, 되게 여기서 편리하게. 이제 그 고객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제 저 이런 게 필요해요 하고 이게 넣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서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 더 파악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돈에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 좀 퀄리티에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좀 그렇죠, 그렇죠. 소비자 니즈는 다양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니즈를 정확하게 저희 CS 팀에서 파악을 해서, 이 고객님은 이런 업체를 추천해 주는 게 좋겠다는 내부의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전국에 한 6, 700개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릴 만한 세 곳을 추천을 해서 고객님께 연결시켜 드립니다. 세 곳을. 예, 세 군데를 좀 편하게 예. 자유롭게 만나고 뭐 이제 인상도 예, 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실제로 디자인도 받아봐서 그 최종적으로 지역에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서울 지역에서 네. 우리 고객님과 가장 제일 잘 맞는 예, 업체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원은 어떻게? 뭐 고객님은 저희 집닭을 이용해주는 어떤 저는 돈 안 내나요? 것 때문에 전혀 일체 예. 비용은 없고요. 예. 오히려 3년이라는 에이스 보장을 해드리고 3년을 해줘요? 네, 대박이죠. 야, 저는 1년 그 했는데도 1년을 못 받았는데. 그렇죠. 예. 예. 저희는 일단 3년을 해드리고 예. 아까 전에 잔금 아까 적고 예. 나서 좀 예, 행동이 예, 바뀐 예, 것처럼 저희가 돈을 보호하고 있어서 에스크로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공사가 다 됐을 때 지급을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비자한테 좀 더 안심하게 좀 공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쁘셨잖아요 공사할 때. 저 많이 매일 갔어요 매일. 예, 근데 매일 가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 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 그게 다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당면을 네. 이제 보내서 좀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고객님과 또 커뮤니케이션 할 건 없는지 또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한테 바로 말을 못해도 저희한테 해주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좀 또 잘 업체한테 전달해서 좀 불화가 안 생기게 또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야,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이 3년이라는 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까칠한 고객들 많아요. 네. 물 안 내려가요 정도까지 막 전화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도 그걸 다 감내하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인테리어가 지금까지 뭐 시장이 보통 6개월, 1년이었는데 네. 한번 1년이라도 잘해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1년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왕 서비스라는 걸 해주고 고객을 기쁘게 해주려면 저희 회사는 한 3년 정도를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우리 집닭 우리 박 대표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이야기하는 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업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시중에 다른 업체들도 이런 이제 애프터마켓, 그죠?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고객들의 어떤 니즈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그 편의를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비교를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뭐 광고 같은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집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서 기자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보니까 업계 최초로 비교 중개,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비교 중개 특허 맞나요? 비교 중개 네, 특허? 비교 중개 특허를 받으셨잖아요. 아, 그게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집닭 측에 요구를 하면 네. 집닭 측에서 이제 업체 세 곳을 음. 선정을 해주고 그거를 비교를 한 후에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그거를 이제 비교 중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특허 공식 획득? 이게 네. 뭔 얘기예요? 한 2년 전에요. 네. 이제 특허 출원을 BM 특허를 아. 출원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아, 이런 것도 특허가 들어가는 되게 거예요? 어려운데 예.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실적이 있고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자료가 있으니까 받아주더라고. 근데 보통 BM 특허를 낼 때는 보통 아이디어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네. 많이 등록하기 때문에 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실제 사례라든지 돌아가는 것들을 자료를 많이 첨부해서 이렇게 좀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예. 요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참 제가 그래도 유경험자니까 오늘 진행하면서 참 편해요. 예, 저도 좋네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몰라도 저도 이제 부동산 담당 기자만 5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부동산 이제 이런 건축 이런 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제 집을 뜯어 고치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예. 보일러 밑에 까는 걸 이렇게 뭐 몇 미리로 까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많이 알죠. 20mm, 15mm, 그죠? 그거 하고 나중에 다시 다 뜯어내고 막 진짜 난리였어요. 네. 근데 일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저 같은 이제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모르는데 예. 집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안 가도 직접 가서 좀 봐줍니까? 네.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그게 집닭의 강점이라고 봐도 되나요?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투자했던 플랫폼이면 연결만 해주고 나면 아 몰라 이렇게 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은 연결만 해주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면 대표님은 저희는 이제 원체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냥 사실은 뭐 짜장면이나 옷이나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들만의 어떤 차별화가 있겠지만 이거는 되게 기간도 오래 걸리는 일회성이 아닌 어떤 일정이고 보통 2주나 한 달 정도가 공사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 관찰을 해줘야 되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이게 안 되던 게 이제 겨우 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쪽에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럼 그거 보는 직원들 수도 상당하겠네요. 네. 현장이 지금 보통 몇 개 정도 움직이죠? 현장이 한 달에 네. 한 500건 정도가 오, 그걸 어떻게 다 돌아요? 도는데요. 그거를? 이제 아까 시기의 차이가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돌고 있습니다. 오늘 500건이 아니죠. 돌지만 예. 다 가는 단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매일 현장을 계속 나가셔야 그렇죠. 되네요. 집단면 같은 직원분들도. 경우에는 현장에 하루에 한 5개, 6개 정도 곳을 매일 다니면서 방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고 뭐 매일 가지 그 같은 현장을 매일 가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기간을 두고 가지만 계속 체크하고 공정 안에 잘 되는지도 좀 예, 확인하고 맞습니다. 아 이런 거는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집닭의 강점을 집닭맨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집닭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리포트를 준비했는데요. 리포트를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 새 집으로의 이사 부담이 점점 커지는 요즘.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살던 집을 신축, 중축, 리모델링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2018년 기준 13조 원에서 2025년에는 20조 원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공 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님들이 현장 상황을 가보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일단 많고요. 그다음에 가보더라도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자재의 쓰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이 있어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중개기업 집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 집당맨이 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공사 현장을 체크하고 고객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전달해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사 순서에 맞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자재 스펙이나 하자 여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당맨은 시공 완료 후에도 꼼꼼한 체크를 진행하고 하자가 발생할 시 AS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등 공사 진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워져 리모델링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의 선구자 집닥이 소비자 요구를 파고든 전략으로 업계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센 뉴스 서청석입니다. 예, 지금 이제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집닥의 킬러 컨텐츠가 바로 이 집닥맨입니다. 그렇죠? 네. 집닥맨. 예. 야, 이 시스템 대표님의 생각이셨어요? 네. 처음 예. 창업할 때부터 예. 그냥 인테리어로 되게 당하고 이 불편한 시장을 누군가 책임 있게 의식을 가지고 좀 리딩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불안한 거를 좀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뭐 서비스나 그런 회사가 필요했을 것 같고, 또 큰 돈이 오가는 속에서 내 돈이 뛰거나 뭐 솔직히 먹튀해버리면 또 2번, 3번 나가야 되고 또 울게 되고, 그리고 정말 꿈속에서 그렸던 집이 나중에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면 그 보는 내내 그것도 평생 속상하고, 그래서 이들한테 이 서비스만큼은, 이 3가지만큼은 꼭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 창업할 때부터 에이스 3년, 집당맨, 그 다음에 그 에스크로, 돈도 보호한다, 이런 거를 해갖고 지금 거의 4년, 5년째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도, 투자사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집당맨이 집당의 핵심이다. 여기에 더 많은 인원을 뽑고 키우고 하면 이거는 감히 집당을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좋은 회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뽑아서 열심히 키우시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컨텐츠 사업자이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킬러 컨텐츠들을 봤는데 그 외에 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들 또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면 그냥 저희는 그냥 일단은 저희 존재 자체가 그냥 고객님의 행복이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전화 받는 것부터 뭐 찾아가서 응대하는 것부터 또 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서 어떻게든 우리 고객님들이 좀 더 만족하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예요. 특히 에이스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쓰는 거는 하다 보면 이래 기준 자체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처음에는 기준을 잡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하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시공이 맞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그냥 고객님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고객님께서 공사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시공해줘, 뭐 이렇다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 고객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집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대표께서 분양 대행도 해봤고 시공도 해봤고, 우리가 이 노가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공사 최전방에서 고생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들은 그런 또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저 대신 얘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만 4년 만에 지금 이 정도의 큰 성장을 이루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감히 좀 해봅니다. 자,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집닥 현재 많은 것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나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많이 있죠. 사실은 나중에 뭐 홈퍼니싱 커머스도 하고 싶고, 나중에 인력 중개도 하고 싶고, 뭐 실제로 제품도 저희가 만들어서
유통도 하고 싶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저는 일단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은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의 서비스가 인테리어 의뢰하는 사람 또 인테리어 시공하는 사람들을 잘 연결해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게 제 꿈이고 네. 저희는 현재 그냥 중개하는 서비스에서 좀 더 고도화시키고 디벨롭 시켜서 야, 더 이상 할 게 없다. 진짜 더 이상 해도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다 했을 때는 어떤 이제 다음 사업에 어떤 하나씩 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아마존이 책을 굉장히 저렴하게 팔려고 했고 또 편하게 팔려고 했고 또 빠르게 배송하려고 한 것처럼 저희도 그 서비스가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한 군데만 본질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리모델링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 정비라는 것이 네. 도시 정비라는 것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제는 리모델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흐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으면 싹 밀어버렸을 텐데 지금 이런 집에 한옥 있으면 그걸 이쁘게 더 꾸미고 거기다 길을 어떻게 놓고 여기다 어떤 커뮤니티를 집어넣고 이쁘게 만드는지 모든 흐름이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집단의 성장세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앞으로 갈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시장성도 앞으로는 더 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직은 갈 길이 우리 국내에서도 갈 길이 멀죠? 아유, 네. 이게 이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시작이죠. 큽니다. 이제 예. 시작이죠. 네. 그냥 뭐 시장을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저는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에 바다에 가면 고기가 5만 고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가 잡고자 하는 고기만 잡는데 저는 낚시할 때 이제 감성돔 잡고 이랬었는데 그냥 그 한쪽의 고객, 그러니까 인테리어 전체 공사가 필요한 고객에게만 집중을 해서 그냥 그 고기가 씨가 마르고 그 고객들이 너무나 집다가 사랑해 줄 때는 그 옆에 고기도 다른 서비스도 확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4년을 해도 아직까지 완성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정부의 정책 또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잘 맞춰서 고객만 생각하기 때문에 편해요. 돈 좀 덜 벌어도 예. 속도가 좀 늦어도 그냥 우리 고객이 기쁘다면 좋아라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좀 우리 CEO분들 나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벌으셔야죠. 아, 예. 많이 벌으셔야 되고 그러면은 항상 이제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쓰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회공헌이라고 하죠. 이 네. 부분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뭐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집닭을 창업할 때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어떤 그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예. 첫 번째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고용을 많이 하자였고 두 번째는 세금을 뭐 절세는 할 수 있지만 탈세는 하지 말고 네. 세금 또 많이 잘 내자였고 혹시나 그거로 인해서 좀 회사가 또 제가 성장을 한다면 이제 다시 사회 환원하자는 게 제 어떤 그 목표였고 꿈이었고 지금 또 그런 마음 변함이 없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커지면서 또 저도 일부 만약에 좀 돈을 번다 그러면 정말 뭐 재단이나 좋은 어려운 분들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제대로 배움을 가지지 못했고 또 되게 바닥에까지 내려가 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조금 더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다시 희망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에 어떤 앞으로 삶을 저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예, 뭐 향후에 뭐 이제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네. 소년소녀 가장들 집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네. 제일 잘하시는 거 네, 그런 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저희 취재진도 같이 가서 네. 한번 같이 스케치도 하고 네. 같이 이제 사회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진행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집닭의 박성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청석 기자도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30분 진행을 하면서 뭐 다른 것도 다 있어요. 근데 3년 AS라는 게 요즘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어떤 한 업체를 꼭 광고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자분들도 이 고객을 위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같이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사회공헌 이런 부분들도 또 한번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예,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